메가시티 서울을 바라보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준비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선거를 위해 급조된 서울 확장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 지역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통연리 한 재활용 선별장에 이어서 한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됩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40명의 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만났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는데요.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준비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선거를 위해서 급조된 서울 확장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루빨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만나 수도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건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서 불거진 서울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입장.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 메가시티 조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현실성 없는 총선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계십니다.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예상대로 회동에서도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 진전은 없었습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으로 주춤하고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경기 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비전을 발표했고 주민 의견 수렴과 경기도 의회 여야 간 합의도 이끌어낸 점을 설명하며 급조된 김포 서울 편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역의 열망을 중앙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막아선다면 경기도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했습니다. 저희는 비전 제시로부터 모든 절차, 의견 수렴을 다 거쳤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도대체 어떤 비전과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이제 북부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로 소극적으로 하거나 이것을 반대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이날 수도권 단체장들은 수도권 매립지와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대중교통 공동 연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연천군 연천읍 통연리 재활용 선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52분쯤 통연리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재활용품 컨베이어 앞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재활용 폐기물 1톤이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52분쯤 통연리 한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염색 건조기 앞에서 원단을 건조기에 넣는 작업을 준비하던 중 염색 건조기 앞쪽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고 염색 건조기 한 대가 일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경기도에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40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반입 금지 물품 소지가 17건,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가 9건,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이 14건이었습니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않거나 1교시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자로 최종 확정되면 당해 연도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여부가 이르면 이달 안으로 결정됩니다. 만일 통과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입니다. 예,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를 지금 국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대립하던 정책인 만큼 만일 폐지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네, 만약에 이제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투기 수요의 어떤 유입을 허용하는 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 전매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한 사람들한테 면제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될 거라는 그런 논란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실거주 의무 폐지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좀 완화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거는 이제 일기 신도시를 통한 어떤 재건축, 어떤 공급의 어떤 증가를 통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는 정책이 주가 되다 보니 제초안 같은 경우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초안을 만약 폐지하거나 이제 또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랬을 때에는 아마 그 재건축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초안 완화법이 통과하게 되면 이제 재건축 시장이 조금 이제 기대감이 이제 많이 모아져서 재건축 시장에 대한 어떤 투기적 수요가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두 법안 모두 올해 처리가 되지 않으면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법안 통과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제초안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경기 부양을 통한 또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과될 여지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시각차가 크고 또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을 때 어떤 부동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봤을 때 통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 잠실까지 운행 중인 G6000번, G6100번 광역버스 각 2대를 12월 중에 추가로 증차해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1월과 5월 출퇴근 전세버스를 집중 배차했지만 밀락 고산지구 일부 구간에 만차가 계속되고 전세버스 수급난으로 출퇴근 전세버스 추가 투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증차로 G6000번은 11대에서 13대, G6100번은 7대에서 9대로 늘어나면서 배차 간격이 최대 5분에서 10분 정도 줄어들어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양주시에서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 농협 매장 28곳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2월 1일부터 해당 매장에서는 양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농민 기본소득 등 정책수당은 예외로 기존대로 농협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포천시가 드론 작정사령부와 공동으로 드론 전략화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기업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는데요. 세미나는 미래 국방 드론 전력 발전과 포천시 중심의 드론 산업 환경 조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드론 산업과 연계한 포천시 기회발전 특구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가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매달 최대 60만 원의 가족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 7월에서 12월에 진행될 사업의 대상 아동은 약 7,200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친인척과 이웃이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된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 이상은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절반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도비 64억 8,300만 원을 내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포천시가 오는 29일까지 도시 브랜드 개발을 위한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포천시는 시승격 20주년을 맞아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도시 브랜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공모 주제는 포천의 특성과 매력, 정체성, 도시 비전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10자 이내의 독창적인 문구인데요. 슬로건은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포천시는 내부 심사와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총 400만 원 상당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주 대모산성에서 태봉국의 연호가 적힌 목간이 출토됐습니다. 양주시는 대모산성에 대한 학술 발굴 조사 중 성내 상단부 집수시설에서 목간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는데요. 이 목간에는 태봉국 3년인 병자년 4월 9일에 성의 큰 우물에서 큰 용을 위한 제의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봉국은 신라 말 궁예가 세운 나라인데요. 양주시는 대모산성에서 출토된 태봉국 목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토된 연호명 목간으로 절대연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습니다.